1월 19일 수요일 오늘의 워싱턴 중앙일보입니다. 작년 11월 선거에서 당선된 미아리즈 버지니아 검찰총장이 사법계 보수로 되돌리겠다. 사법 시스템 전체를 보수로 되돌리겠다고 말했는데요. 15일 취임한 제이슨 미아리즈 버지니아주 검찰총장이 사법 체계의 보수 회귀와 강력한 범죄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미아리즈 총장은 버지니아에는 새로운 보안관이 나타났다고 선언하며 지금까지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인권과 권리를 더 우선시했던 버지니아 사법당국의 기조를 바꾸겠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미아리즈 총장은 좌파적 가치 실현만이 정의라고 믿는 북버지니아 일부 정의로운 검사들이 범죄 피해자들보다 가해자의 권리를 우선시한다고 콕 집어 말하면서 이를 바로 잡겠다고 말했습니다. 북버지니아 지역에는 민주당 검사장들이 있죠. 이들이 공화당 정책에 반대하면서 범죄자들을 풀어주고 마리화나 단속도 안 하고 이런 것들에 진보적인 정치를 쓰니까 이들과 싸워서 이기겠다는 내용의 기사가 오늘 신문의 탑을 장식했습니다. 그 옆에 기사입니다. 이민개혁법안 임기 내 힘들어. 바이든 1년 이민정책 트럼프보다 후퇴. 이민 정책이 후퇴했다는 기사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이민 정책을 평가하는 기사를 작성했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당일부터 이민 규제를 해제하는 등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이민개혁법안 성사를 약속했으나 공연불에 그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보다 더욱 혹독한 이민 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난민 신청자의 국경 진입을 금지하고 멕시코의 난민 캠프에 머물면서 이민 수속을 하도록 했는데요. 이 난민 캠프에서는 살인, 강간, 납치, 고문 등이 횡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반인륜적인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3면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초 이 규정을 해제했으나 반이민파의 연방법원 위헌 소송 패소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 당시의 정책으로 회귀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난민 캠프 수용 대상 이민 카테고리를 확대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 시절보다 더욱 혹독한 이민 정책을 구사한다는 악평을 받게 된 것입니다. 네, 이 바이든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이민 정책을 평가하는 기사였는데요. 이 평가에 의하면 트럼프 행정부 이민 정책보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정책이 후퇴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 다시 1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킨 주지사 지역 환경 협약 탈퇴 공약 후퇴하나.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가 취임 직후 15개 주가 연합한 지역 온실가스 감축 협약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위헌 소지 때문에 발을 빼고 있습니다. 영킨 주지사는 행정명령 대신 대기오염 규제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의회의 비준을 받은 협약을 주지사 행정명령으로 폐기하면 위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조치입니다. 주 행정명령이라는 건 주의회가 만든 입법보다 하위입니다. 지역환경협약 RGGI, 지역온실가스 감축협약이죠. RGGI라는 협약이 의회의 비준을 받아서 의회가 입법한 법이랑 똑같은 건데 이 상위 법률을 주지사 행정명령, 하위 법률로 뒤집을 수 없는 거죠. 영킨 주지사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환경협약에서 탈퇴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이런 법률적인 모순 때문에 행정명령에 서명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네, 다음 A3면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버지니아 최저임금 여야 공방. 버지니아 공화당이 최저임금 동결 카드를 꺼내들고 민주당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더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고용이 악화돼 근로자의 손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버지니아 의회는 작년 입법을 통해 연방정부와 동일했던 최저시급 7.25달러를 5월 1일부터 9.50달러로 인상했습니다. 지난 1월 1일부터는 11달러로 인상됐으며 내년 1월에는 12달러로 인상됩니다.
공화당이 집권을 하니까 민주당이 입법을 해서 최저임금을 한번 올리기로 했는데요. 지금까지 2번 올랐는데 내년 2023년에 한 번 더 올리면 12달러로 완성이 돼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최저임금은 생활임금이라고 해서 최저임금을 15달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5달러는 돼야 인간적인 존엄성을 가지고 살 수 있다면서 15달러까지 순차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고용을 줄이게 될 것이고 고용이 줄어들면 결과적으로는 근로자들의 손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더 이상 올리지 말고 현재 11달러 수준에서 멈춰야 한다고 맞선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주지사가 공화당에서 나왔기 때문인데 본문의 기사를 보면 마크 피크 상원 의원은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은 도저히 현재 수준의 임금 수준도 맞추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버지니아 하원은 공화당으로 넘어갔지만 상원은 아직까지 민주당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상원이 가로막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네, 그 옆에 2022 디지털 변화 속도 대응 방안, 경영세법 세미나 성료에 관한 그 세미나가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얘기 박스 기사로 실렸습니다. KYP 경영 컨설팅이 주최하는 2022 디지털 변화 속도 대응 방안 경영세법 세미나가 성공적인 마무리를 거두며 큰 호응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세미나에서는 2021년 세금 보고 시 챙겨야 할 7가지 세법과 미국 교포들의 부동산 처분 시 절세 전략을 통한 세무 로드맵, 세금 보고를 통한 납세자 자산 운용과 은퇴 전략 등도 다루어졌습니다. 재향군인회가 22일 신년 할애식을 개최한다는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미동부 지회는 오는 22일 정오 버지니아 메나사스에 위치한 프레이밍 뷔페에서 신년 할애식을 개최한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김인철 회장이 대통령 자원봉사상 골드메달을 받았다는 얘기로 꾸려져 있습니다. 그 옆에 기사, 영킨 내각 특성은 백인 기업 출신, 18명 중 유색인 중 2명이라는 제목으로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가 마가 맥더미드를 신임 총무처 장관을 마지막으로 내각 진영을 모두 꾸렸습니다. 새 내각 18명 중 백인이 16명이고 나머지 2명은 흑인이었습니다. 백인 남성이 13명으로 주류를 이루었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 밑에 기사 스몰 비즈니스 추가 지원한 솔솔. 오미크론 때문에 문 닫는 비즈니스들이 다시 생겨나면서 PPP 급여 프로그램을 다시 지원해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인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변이인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재차 경기가 뒷걸음질 치는 조짐을 보이자 마이너리그 야구팀, 관광버스, 헬스장 등 다양한 업종에서 연방의회에 추가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도한 내용을 기사에 담았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와 관련해서 하원에서 코로나19 추가 지원안이 지지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100명 가까이가 지난해 12월 기업 지원을 촉구하는 서한에 서명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상원의 상황은 더 불투명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했는데요.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하려면 60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대 50으로 동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찰관 5세 아이 과잉방어 소송 패소.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의회가 경찰이 5살짜리 유치원생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과잉 방어를 한 혐의로 학부모로부터 당한 소송에 대해 합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은 재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5살 킨더가든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의 허락을 안 받고 학교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학교에서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을 해서 수색을 하다가 학교 근처에서 돌아다니던 아이를 찾은 건데요. 아이를 다시 학교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아이에게
경찰관이 명령조로 윽박지르고 수갑을 채워버리겠다고 협박하고 막 야단을 치는 장면이 경찰의 바디캠에 찍힌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 부모가 카운티 정부에 소송을 벌인 건데요. 그런데 법원 판사는 이 경찰관의 행동이 정당했다고 판결하면서 디스미스 해버립니다. 기각시킨 거죠. 그런데요, 이 학부모가 흑인이에요. 카운티 의원들이 혹여 이 문제가 인종 문제로 번져서 막 시위 부리고 그럴까봐 불안하잖아요. 카운티 정부랑 경찰국에 이 소송과는 별개로 납득할 만한 합의를 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에 대해서 이 카운티 군수도 그렇다고 그러는 게 좋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 소송에서는 경찰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다 기각이 됐지만 민심을 고려해서 카운티 의회가 행정부를 대상으로 합의를 종용했다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 옆에 기사, 오미크론 변이 유행은 지속, 코로나 입원 환자 수 감소. 네,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입원 환자 숫자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 수가 연일 최대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메릴랜드 코로나 감염 입원 환자 숫자는 17일 현재 총 3,062명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지난 15일부터 17일 사이에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환자들은 300여 명으로 보건당국이 발표했습니다. 그 밑에 기사, 몽고메리 카운티 코로나 검사 키트 78만 개 배포.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정부가 지금까지 모두 코로나 자가 검사 키트 78만 개를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도서관과 공립학교, 각종 커뮤니티 파트너를 통해 배포됐지만 상당수의 주민들은 받아본 적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카운티 총무국은 공립학교와 여러 단체가 일정 부분을 수급해 갔기 때문에 이들 단체에 의한 배포 절차가 남아있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에서는 빠르면 이번 주말 연방정부로부터 20만 개를 추가로 받아 배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키트는 지난 주말 선적됐습니다. 지금까지 몽고메리 카운티가 코로나 자가 검사 키트를 78만 개를 배포했답니다. 메릴랜드 주민이 110만 명이면 거의 인구당 하나씩 돌아간 건데 아직 받아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받은 사람이 없는 거냐면 여기 나오죠. 주로 도서관과 공립학교가 비축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비영리 단체에 배포를 해도 이 단체가 2차 배포를 해야 하는 것이어서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바로 밑에 기사, 호건 주지사 지지율 차기 선거에 도움될까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임기 말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공화당에서는 정권 재창출 기대감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곤잘레스 리서치 앤 미디어 서비스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호건 주지사 지지율은 7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단순히 이 74%라는 숫자가 단순히 호건 주지사 개인에 대한 지지율이 아니라 70%의 민주당원들이 많은 메릴랜드에서 그 주민들이 공화당에 대한 호감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 호건 주지사 지지율이 높게 나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한 인사는 전체 유권자의 3분의 2가 민주당 성향임을 감안하면 호건 주지사 개인에 대한 지지율이 아니라 공화당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가 높아진 탓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수십 년 지속된 민주당 일당 독재에 지친 주민들이 서서히 공화당 쪽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으며 호건 주지사와 같은 온건파 공화당이라면 충분히 국정을 맡길 수 있다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화당에 대한 호감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호건 주지사의 지지율이 높게 나온 것이고 과거와는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호건 주지사가 이 켈리 슐츠 상무장관의 지지를 선언했어요.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공화당 후보였죠. 현재는 상무부 장관입니다.
올 11월 선거에서 이 켈리 슐츠가 호건 주지사에 큰 도움을 받지 않겠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A10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A10면은 종교를 다루고 있습니다. 팬데믹은 진행 중. 문 닫을 교회 더 많아질 것. 팬데믹이 계속 진행 중인 가운데 팬데믹 2년 동안 지금까지도 많은 한인교회가 문을 닫았지만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식당들뿐만 아니라 교회도 문을 닫고 있고 본지의 통계에 의하면 워싱턴 지역을 비롯한 전국 10개 도시를 살펴봤더니 전 지역에 걸쳐 한인교회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감소는 팬데믹 사태 가운데 소형 교회가 외적 여건에 상당히 취약하다는 분석입니다. 작은 교회가 더 많이 문을 닫는다는 얘기죠. 문제는 팬데믹이 아직도 진행 중인데 앞으로 문 닫을 교회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담긴 내용의 기사입니다. 1월 19일 수요일자 워싱턴 중앙일보를 훑어봤습니다. 김 기자의 신문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